안녕하세요. 김희들의 큐 박유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휘청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비교적 한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10시 3, 40분경이었죠. 선물 시장이 주문 실수로 급락한 가운데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 북한 파병설까지 보도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장중 2% 이상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빠르게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2011년 올해도 오늘까지 포함하면 단 3거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는 잘하고 계신지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텐데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013-3366-0110번 돈이 들지 않은 무료 문자 번호고요. 02-3153-2623번으로 직접 전화 신청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현재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1856포인트로 어제 종가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1810선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184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출발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장중 500선 내주면서 현재 1% 후반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코스닥은 9포인트 이상 하락한 492.05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상승 전환했습니다. 장중 116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줄이면서 2원 90전 상승한 1157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장 분석은 우리 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중에 루머가 돌았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이상 급락하다가 현재는 코스피 쪽에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는 모습입니다. 어제여서 오늘까지 관망 심리가 상당히 강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는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관망 심리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12월 21일 넘어서면서부터 거래 대금은 3조에서 4조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반면 거래량은 4억 주대로 오히려 11월 말과 12월 초에 기록했던 3억 주대의 극심한 거래량 감소를 보였던 때와는 좀 다르게 일정 부분의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년 평균 거래량 수준보다는 낮지만 거래 대금 대비해서는 거래량을 판단해 봤을 때는 매우 변동성이 약화되어 있다는 판단이고요. 이 얘기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보다는 우선 개별성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 시장은 극심한 관망 속에서 제한적인 트레이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수급 부재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오늘 시장의 어떤 루머와 함께 변동성을 보였던 것이 일시적으로 아주 발생했는데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선물 시장에 있는 현물 시장을 더 움직이면서 웹도덕 현상이 극심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한국 시장의 수급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단기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이것은 앞에서도 변동성 약화 상황에서 수급 부재를 보여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일 오전에 일시에 선물 매도가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현물 쪽에서 쏟아지면서 지수가 급락했던 해프닝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프로그램 영향이 움직이고 있는 웹도덕 현상이 단적인 사례에서 수급 부재 상황이 빚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잘못 발전되게 되면 외국인의 선물 시장이 주도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시장을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수급 한계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약화는 돼 있지만 언제든지 발표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2012년부터는 이러한 소강 상태의 수급 부재 현상이 갑작스럽게 강력한 변동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제한적인 트레이딩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금일 추가적으로는 배당 기준을 관련해서는 배당 선호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테마주 모멘텀이 일부 살아있으면서 헬스케어라든지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하면서 조용했죠. 요즘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연일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지표들 남아 있습니까? 이번 주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는 네. 발표되지 않지만 중요한 지표가 한 두 가지 정도 금일 화요일 날 발표되고요. 목요일 데이터는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 텐데요. 화요일 밤에 미국 시장에서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전 데이터가 월간 변동치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2%로 이번에도 주택 가격은 소폭의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동폭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0개 도시 평균 주택 가격은 연간 변동치 마이너스 3.6%에서 컨센서스 마이너스 2.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변동폭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될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는 12월 기준 데이터를 발표될 예정입니다. 56 정도 포인트에서 이번에는 58.1포인트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위 두 가지 지표를 좀 분석을 해드리면 주택 관련 지표들은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12월 달에 주택 착공 지표가 19개월의 최고치라든지 또 신규 주택 판매가 지난 4월 이래 최고치라는 긍정적 보도는 됐지만 사실상 역사적인 데이터를 참조해 보시면 50년 동안 역사적인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전형적인 배어 인덱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몇 개월 정도 또는 1, 2년 정도의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지수가 호전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평균 대비해서는 아직도 바닥권을 헤매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의 주범인 주택시장의 흐름에서는 큰 기대는 아직까지는 난망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소비자 신뢰 지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러한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9월 이후부터서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전체적인 소비자들이 희망적인 시그널과 함께 본인들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지수도 시장이 최근과 같이 급격한 변동성 약화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는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도 70포인트 정도를 상회했을 경우에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기준으로 볼 때는 중립적인 판단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앞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변동성이 약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변동성 약화가 오히려 장점이 발현될 수 있는 분야가 트레이딩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변동성 약화 자체로 에너지 감소가 활발한 매매는 좀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지만 역으로 해석해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종목 피킹 작업이 의외로 단순하고 쉽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증시가 박스권 추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볼 때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자체가 시장의 기준이 돼서 지수 변동성을 안정시키고 있을 때 더더욱 그러한 경향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수가 빠지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외국인과 기관의 삼성전자 및 기타 대형 우량주들의 매수로 지수 하락폭을 다시 반등시켜 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할 시기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상단과 하단이 급격하게 박스권으로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와중에서 결국은 거래대금은 적지만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평균 대비 거래량에서 조금만 상승을 해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피킹이 쉬워지면서 기술적 분석을 추종하는 트레이딩이 용이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2012년도 1월 중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고요. 관심 종목을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패턴과 기술적 분석을 잘 활용하신다면 매매에 적극 이용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수급 호전이 되고 있는 종목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지바이오와 휴원수 정도가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 또 외국인 매수가 병행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입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 중에서 대상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관이 전폭적인 매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농업화학 관련주 중에서 남양화학의 케이스가 최근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푸드 인플레이션 대비 중장기 종목으로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면 기술적 분석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기타 개발주로는 동양과 한국항공우주, 광전자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 추세를 탈피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약하는 장에서도 트레이딩을 적극 활용한다면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과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명쾌하게 상담 도와주실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 02-3153-2613번으로 직접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함께 하시는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곧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은 어떤 분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날씨가 많이 춥죠? 아, 예, 요즘 네.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네, 좀 집 안에 계시나 봐요. 아, 예, 아닙니다. 제가 외근 나가는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 오늘같이 직장인이라. 날씨가 쌀쌀할 때 또 외근 나가신다고 하니까요. 나가실 때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신가요? 제가 보령 메디앙스 네, 27,500원에 50% 했거든요. 27,500원의 비중이 50%요. 네네.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혹시? 예, 예, 고가에서 매수해갖고, 네. 거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에 좀 상담 좀 부탁드리려고. 네, 한지 얼마 안 알겠습니다. 돼서.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보령 메디앙스 말고 또 다른 종목도 보유하셨나요? 예, 서울 반도체 30%하고, 네. 아이테스트. 네, 서울 반도체 30%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서울 반도체가 22,450원. 아, 22,450원. 네. 네, 이것도 가격대를 보니까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테스트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중하고 매수하신 가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비중이 한 17% 정도 되고요. 네, 3,570원. 3,570원. 네, 안타깝지만 세 종목 모두 조금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네. 네, 오늘 좀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텐데 저희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좀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가끔씩 퇴근하고 나서 야간에 예.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좀 자주 좀 봐주시고요. 네네. 네, 일단 뭐 외근 나가시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 전화 타워 좀 길게 되세요 혹시? 아, 예, 이제 아니 길게는 그렇고 좀 짧게 좀. 아, 예. 일단 종목들이 일단 뭐 차트 얘기보다는 좀 종목 그 회사 얘기들 좀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 좀 들으셔야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예. 일단은 그러면 그 비중이 제일 많은 보령 메디앙스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요거 뭐 당연히 뭐 그 대선 테마 때문에 사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죠. 근데 네.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엔 시기만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일단은 뭐 그 박근혜 그 전 대표가 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그 위원장이 되신 건 아시죠? 예, 예.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선 그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네. 그죠? 그러면은 네. 내년에 대선이 12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내년 12월 달에 그 대선이 있으면 일단 박근혜 씨가 계속해서 그 한나라당 대표로 그 어떤 부각이 되면은 이거 대선 전까지는 좀 가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예전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떠들었던 테마가 있죠. 4대강 테마. 아, 예, 예. 그게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특수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때 그 4대강 테마가 돌면서 대선 전까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아, 예.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알기로는 한 20배 정도 날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박근혜 씨가 그 계속해서 그 한나라당 대표로 계속해서 나서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저출산 테마가 좀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신에 조금 출렁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7,500원에 사셨는데 요거 한 2만 원 아래쪽까지는 한번 출렁일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아,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리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네. 그 종목이 올라갈 때. 일단은 그 종목들이 그 어떤 그 매수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일자로 올라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가면서 계속 출렁이면서 그 다음에 박근혜 씨 어떤 소식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은 그 일단은 그 비중만 좀 많을 뿐이지
그 비중 같은 경우 50%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매수가까지는 제가 볼 땐 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산 시점이 타이밍만 안 좋았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매수가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수익이 뭐 더 나더라도 제가 보기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은. 예, 예. 왜 갖고 가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아, 예. 예, 이렇게 그 고속해 대선 있기 전까지는 조금 한번 참아보시는 게 일단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그 비중 많은 서울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서 사셨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일단은 그 다음부터 종목을 사실 때 요거 제가 그 한 가지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떤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려면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 건덕지를 찾아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쵸? 조선주가 잘 가다가 꺾였는 게 수수 때문에 꺾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수가 지금 많이 빠졌지만은 수수에 대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안 올라가죠. 예, 예.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일단 LED 쪽에서 뭐 좋은 회사긴 맞는데 많이 빠진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이 먼저 빠지기 시작한 이유가 올해 들어와서 그 영업이익 그 추정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했죠. 잘 모르신 것 같네요.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2,4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회사 1차적으로 그 3월 달에 급락을 맞았을 때 2,400억에서 1,300억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1,000억으로 또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어쨌든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고 실적이 좋아야지 외국인도 사고 기관들도 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치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4만 4천 원까지 갔던 게 2만 원까지 빠졌는데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참고할 만한 부분을 일단 좀 말씀 좀 드려본다면 내년 10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 세계 최대 그 소비자 가전 전시회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55인치 OLED TV하고요. 그리고 초강대역 무선 통신한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그 출품이 돼요. 근데 일단 스마트폰은 제외두고 55인치 OLED TV가 지금 현재 거기에서 출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TV가 만약에 그때 그 전시회에 출시가 된다면은 그 OLED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더 큰 그 인치 있지 않습니까? 크게 더 큰 규모. 그러니까 네. 만약에 핸드폰은 그 OLED 액정이 좀 작지 않습니까? 네. 작은데 이제 그게 OLED 55인치로 넘어가게 되면서 LED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 그 가전 전시회 CES 2012에서 만약에 OLED 그 TV가 나오게 된다면은 수요 증가 어쨌든 뭐 4분기 실적은 안 좋은 부분 다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OLED TV가 출시가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모멘텀이 한번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예.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 좀 많이 어렵죠. 예.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일단 종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얘기인지도 알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 조금 그 OLED 55인치 OLED TV가 출시가 돼야지 제가 보기엔 서울 반도체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그런 그 OLED TV를 출시하지 못한다면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달까지 계속 바닥 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 안 보고도 그 종목에 대한 얘기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되시지요? 어쨌든 어려운 얘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그 모멘텀을 갖고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은 일단 제가 팔았다가 다시 한번 재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죠? 그리고 일단 아이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 테스트도 한번 본다면은 요 같은 경우는 회사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일단 3,570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고점에서 하셨는데 자, 요 종목 같은 게 1차적으로 반등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은 삼성전자 그 낸드 플래시 공장 중국에 증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전공정, 후공정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 공정에서 성능이라든지 품질을 테스트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유일하게 이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테스트라는 회사.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납품한 업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STS 반도체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중국의 어떤 그 낸드 플래시 공장을 증축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부품업체는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꼭 외워두세요. 하나마이크론, 실리콘웍스, STS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STS도 주요 매출차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제 얘기가 많이 어려우세요? 아, 예, 아닙니다. 네. 지금 적고 있습니다. 좀 처음 듣는 적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그 다른 종목 상담하고 틀리게 좀 많은 걸 말씀드리죠. 아, 예.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예. 주식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방송만 보면서 예, 예. 시작했다가 뒤에 직원들이 예. 많이 수익을 냈어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모르고 이제 따라갔던 부분이라 지금 몇 달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뭐 그 액땜했다 치시고요. 이제부터 뭐 잘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아,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일단 먼저 상기를 잘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일단은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2,200원에서 3,400원까지 1차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내년에 시스템 반도체에 5조 원 정도로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혜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종목은 올해보다는 내년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TS 반도체 같은 게 제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수혜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STS 반도체도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조금 수혜가 있는 종목인데, 그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수혜가 있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 STS 반도체 대표이사 회장 말고요. 대표이사 사장이 홍석희 씨라고 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신 홍라희 여사의 동생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시스템 그 반도체 발주를 할 때 아무래도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STS 반도체에 주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TS 반도체가 내년에 가게 되면은 요 종목 분명히 다시 또 갈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기로 중장기로 예. 봐야 되겠네요. 지금 올해는 일단은 끝났고요. 올해는 일단 끝났고 내년에 실제 그런 그 투자가 5조 원 투자가 들어갔을 때 삼성전자, STS 반도체가 갈 건데 그때 갈 때 요 종목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는 어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보령 메디앙스 아이테스트는 일단은 가져가야 되겠죠. 예, 아니, 이거는 말씀 들어보시니까. 중장기로 가져가고, 예, 보령 메디앙스하고 아이테스트는 말씀 들어보니까 가져가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에 그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전 전시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 거기서 55인치 TV 나올 LED, 적에. 예, 뭐라고요? 55인치 LED TV 예, 나올 예. 적에 그때 반등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면 그때는 가져가지만은 그때 가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묻혀버린다면은 그때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될것 종목 그 정리 싹 다 되시는 거죠, 이제. 말씀만 들어보시니까. 아, 예. 예. 일단은 어쨌든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이때 종목을 사실 때는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이런 부분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꼭 요 종목 가지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땐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에 요 방송을 다시 했을 때 수익 냈다고 그런 전화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예. 수익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투하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릴 텐데요. 현재 무료 문자 번호에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가 4791님께서 문자를 가장 먼저 보내셨어요. 기부의 천사 사명화학을 갖고 있습니다. 6,3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이 15%. 계속 하락하네요. 향후 전망과 목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명화학 이 종목을 신경 대표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삼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좀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주주의 장내 주식 매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중국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지만은 대주주의 장내 대규모 매도에 따른 물량 부담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직접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삼양화학에 대해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 관점, 즉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 차트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여지없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점, 지금 시점 모멘텀인 투자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삼양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매수에 대한 그러한 여력보다는 지금 시점 물량 부담에 따른 시장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삼양화학만큼만은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은 지금의 손실을 조금은 확정 지으시고 손절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죠. 다음은 휴대전화 뒷번호가 8240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이분은 모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모나미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4,344원, 그리고 비중이 25%이신데 손실 구간인데 어찌 대처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네. 일단은 그 종목 얘기를 제가 종목 상담해드리면서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한 얘기로 풀 수 있는 부분은 그 얘기로 끝낼 거고요. 그게 아니라 네. 차트를 봐야 될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는 걸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내용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모나미 같은 볼펜 잘 아실 건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이 모나미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 모나미 같은 경우 볼펜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 자, 일단은 일단 그 앵커님께서 모나미 볼펜을 주시는데요. 네. 일단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회사 내용보다는 차트를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 종목은 1차적으로 좀 매도 신호가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가져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화면을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윗꼬리라는 음봉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자, 공교롭게도 이렇게 윗꼬리라는 음봉이 윗꼬리 음봉이 닿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요 종목이 3,000원대 요 매물대에서 그 장을 받게 되면서 좀 여기에서 3,000원대씩 꺾여야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파를 할 때 주가 급등 사유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실적이 안 나오고 업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예전에 한번 빨갛게 제가 그랬죠. 세력에서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꺾이면서 반등 신호는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4,000원 이상 돌파하지 못, 4,000원 그 전고점까지 올리지 못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3,0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리 꽂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쪽에서 일단 팔지 마시고요. 오늘 쪽에서 일단 팔지 마시고 내일 쪽하고 내일 쪽은 모레 쪽 보시면서 요 4,000원 일단 뚫으면은 일단 전고점까지 일단 보시고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4,000원 돌파하지 못하고 4,000원 장을 받고 이렇게 미끄러져 버린다면 일단 무조건 파세요. 3,000원까지 제가 보기엔 무조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에서 4,500원까지 가주면은 거기 가서 일단은 팔고, 그게 아니라 4,000원에서 내일 쪽이나 모레 쪽 장받게 된다면 일단 팔고 다시 한번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일 4,000원이 돌파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 돌파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입니다. 다음은 휴대전화 뒷번호가 0144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추천하길래 매수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셨다라고 하시네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이 12,650원, 비중이 20%,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선 뭐 오늘 매수하셨기 때문에 거의 네. 뭐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인공치아에 대한 부분, 경쟁력 부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 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임플란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요에 대한 증가세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제는 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조금 나이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인공치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멘텀적인 투자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선거 관련주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선거 관련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 관련 테마입니다. 특히나 노인 관련된 그러한 복지 테마는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테마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4% 넘는 급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2.3% 빠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시점은 이 종목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 불안에 따른 하락이기 때문에 뭐 손절이라든가 현금화된 연락은 조금은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대로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한 내년
그 1분기 한 3월 달 전까지는 충분히 큰 폭의 수익을 거두고 나오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3개월 정도의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신다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좀 높게 잡으면 한 16,000원대까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 형성 가능 시 이러한 종목군들 16,000원에서 매도하셔갖고 좀 큰 폭의 수익을 보고 나오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로엔이 들어왔습니다. 뒷번호가 0321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로엔, 오늘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희망하고 싶은데 매수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급락이 많이 심했는데 지금 매수하는 거 네.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강력하게 일단은, 말씀하시네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로엔 같은 경우에 그 참 많은 그 삼천판을 가지고 있는 아이유가 소속되는 그 회사인데 일단 참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좋은데요. 일단은 그 뭐 소속 가수는 좋은데 일단 그 소속 가수 회사의 주가는 지금 이제 안 좋습니다. 이건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그 로엔 같은 경우는 그 멜론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음원에 대한 수익을 이제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던 그 아이유라는 소속 가수가 정보원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냥 얘기만 해도 좋네요. 수익이 한 달에 100억이라는데 왜 이렇게 예, 주가는 예. 이럴까요? 일단은 그런데 일단은 그 어떤 그 음원 그 테마주의 음원이라든지 어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어떤 그 반등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자 고점 신호가 다 나왔죠. 자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추세심이 이제 꺾이고 있죠.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지지력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한번 꺾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종목 일단은 그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6,000원에서 지금 이제 22,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아이유만 보고 지금 이제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도 동시에 꺾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시세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종목 제가 12,000원 아래쪽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 제가 보기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반등을 줘서 욕을 먹더라도 제가 보기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짧고 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엔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서 가장 싸늘하게 시선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86,200원,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90% 갖고 계시는데 매도 시기와 또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우선은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조금 악재가 나오면서 불안감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뭐 오늘 급락하는 이유 다 아시다시피 LED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LED 산업 상당히 좀 불안감 컸지만은 그래도 삼성전기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했던 그런 사업인데 삼성전자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삼성전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금 시점 잃은 것이 아니냐는 부담감이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LED에 대한 인수 가격이 상당히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은 가격을 보이면서 삼성전기가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악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LED 관련주로서도 상당히 좀 유명했었는데 그러한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신성장 동력으로서 앞으로 실적을 이끌 만한 확실한 신성장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하락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이 상당히 많으시고 오늘 급락하고 계시는데 점차적으로는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은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뭐 지금 시점 90%를 전량 매도하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 30%, 3분의 1 정도는 물량을 줄여주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아무래도 급락 이후에 좀 강한 반발 매수세가 또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83,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부터 83,000원대까지는 비중을 전량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우리 ETI가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4,230원, 그리고 비중이 60%이신데요. 오늘 무려 12% 정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구간으로 들어섰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볼까요? 참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종목 상담이 상당히 힘듭니다. 일단은 그 요 종목이 왜 힘드냐면 일단 요 종목 같은 게 음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음봉이 나오는데 그 음봉에 대한 부분을 극복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거래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ETI 같은 경우는 LED 부품업체인데 우리 ETI 같은 경우
경우에 그 LED 그 결정체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말 그대로 그 인곳이랑 그 결정체를 만들어서 그 인곳을 웨이퍼에 접착시키는 그 역할까지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ED의 어떤 그 기초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그 LED 그 조명에 대한 교체에 대한 부분 12월 달에 11월 달에 조명 교체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수급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그런 그 LED 조명 교체에 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꺾이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부분을 다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윗꼬리 운봉 있죠. 윗꼬리 운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중도 솔직히 좀 많으신데요. 이렇게 좀 많이 하시면 안 되는데, 요 종목은 일단은 가져가세요. 일단은 가져가시고, 일단 수익은 났을 때 극대화하는 거고요. 손절은 빠른 게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230원이시면은, 네. 제가 보기엔 10% 정도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데, 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5,000원 위쪽에서, 일단 5,000원 위쪽에서 한번 매도하실 생각을 하시고요. 5,000원 위쪽에서 어떤 그 차트 패턴이 나오냐. 이렇게 쌍봉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요 첫 번째 그 봉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요 두 번째 봉이 나올 때, 여기서 두 번째 봉이 나올 때 쌍봉이 형성되면서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는 제가 보기엔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엔 60일선과 요 24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 자리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때까지 예상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5,000원 가격 위에서 241선과 6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쌍봉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 가서 조금 매도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수익은 났을 때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이런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5,000원대까지는 그냥 들고 가보는 게 좋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는 어떤 분과 연결되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유진 로봇이랑요, 네. STS 반도체랑 대유 에이텍이요. 네, 유진 로봇 오늘 상당히 강해요.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했던데 차트 보셨어요? 예, 와,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네, 지금 축하드립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또. 아, 다른 종목이요? 아니요, 유진 로봇이 아까 네. 52주 최고가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은 좀 빠지네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은데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유진 로봇 일단 그래서, 갖고 계시고, 그럼요.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또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3,787원에요. 네. 30%요. 30%. 그리고 STS 반도체는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요. 1,800원에 네. 20%. 1,800원에 20%. 예. 네. 그리고 대유 에이텍은 네. 3,470원에 20%요. 3,470원에 20%. 유진 예. 로봇이 30%이고 나머지는 20%씩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익 구간에 있으시지만 나머지 두 종목이 조금은 좀 속이 상하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그 유진 로봇 지금 큰 폭의 좀 수익 중이신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로봇 테마로 좀 접근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그 영유아 어느 정도 뭐 문구라든가 왕구 뭐 이러한 영유아 관련된 그런 테마와 좀 엮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매수를 해주셨나요? 둘 다 보고 둘 다 보고 계신 거세요? 예. 우선은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도중에 한 14%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이러한 종목군 지금 상당히 모멘텀적인 투자 가능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상당히 그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테마를 지녔다라는 점이 상당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까지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나올 수 있다. 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유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 상당히 급등하였는데 유진로봇도 그러한 흐름과 함께 급등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테마적인 그러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뭐 수출량에 대한 증가세 그리고 실적 호조세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테마주 중에 많지 않은 종목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겹친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급등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양봉이 나오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 이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역시나 한번 시장에도 더욱더 이슈가 되면서 추가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은 추가 급등에 따른 좀 부담감으로 매물이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유진로봇 한 3분의 1 정도는 우선은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에 대해서는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을 완전히 해놓으시고 조금 마음 편안하게 나머지 20% 물량에 대해서 갖고 가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또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그 복지 관련된 테마 말씀드렸지만은 내년도 이제 대선과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련주들 이 서민의 표를 잡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된 어느 정도 언급은 이 후보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3분의 2 정도는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청자님 맨 처음에 유진로봇을 매수를 하셨을 때 처음 생각했던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잡으셨나요? 저는 한 5,000원 정도 생각. 5,000원이요? 예. 네, 그러시면은 뭐 매수가 대비해서 좀 큰 폭의 상승 흐름과 함께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선은 목표가를 처음에 생각하셨던 5,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은 지금 시점 거래량 좀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과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어느 정도 한 13%에서 14%에서는 오늘장에서 좀 3분의 1을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아까 생각하셨던 5,000원 라인 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조금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 5,300원대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서 세 번에 나누어서 전략을 좀 짜신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성을 둘 다 좀 창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수 타이밍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우선은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이제 STS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종목은 어떠한 모멘텀으로 뭐 삼성전자 그 모멘텀으로 좀 매수를 해주신 건가요? 예, 그 삼성전자가 내년에 비메모리 네. 투자에 네, 큰 투자를 한다고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란희 삼성 네, 이건희 회장 부인 홍란희 여사 동생 네, 회사라 아무래도 투자를 하면 STS 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아갖고 네. 투자를 이거는 장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뭐 이 종목은 좀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뭐 앞서 잘 아시다시피 모멘텀적인 가능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펀더멘탈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테마라든가 상당히 이슈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 하이닉스까지도 대규모 설비 투자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STX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상당히 수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물론 뭐 최근에 그러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지만은 비단 2011년도, 12년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특히나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로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고 한다면은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장기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한 1년 정도의 투자 기간만 더 설정해 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매수가 이상의 그러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그런 투자 성향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래도 좀 짧게 기간을 정해서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투자 기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내년도가 지나고 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다시 한번 뭐 중국이라든가 해외에서의 이런 반도체 설비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상반기쯤에는 그러한 어느 정도 상반기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획득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XS 반도체도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그런 목표가는 아니고 한 중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바라보시는 투자 전략으로서 한 12,000원에서 12,500원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고 그때 다시 한번 왔을 때 뭐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재설정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 이 대유 에이텍 같은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혹시 뭐 테마로 접근하셨나요? 예, 이거는 테마 박근혜 테마주로.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박근혜 관련 테마주로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엮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주가는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근혜 관련 테마 상당히 앞으로 2012년도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 높겠지만은 사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세를 완전히 반영시키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친인척 관련된 그러한 종목으로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 보였는데 아무래도 뭐 그러한 이슈만으로도 대세 상승을 이루기에는 조금은 버겁다. 왜냐하면은 대선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확실하게 실적 모멘텀이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테마성 재료로 상승했을 때는 매도하시는 전략을 조금 취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3,2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뭐 단기 테마 가능성 부러지면서 3,600원대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좀 매도를 해주시고 뭐 지금 복지 관련주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확실하게 대선 관련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부 지원이 가능한 복지 관련 테마로 조금 옮겨 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조그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관점에서 우선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아 근데 네. 그 대유 신소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에이텍만 조금씩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테마주인데 네. 왜 신소재는 계속 올라가고 에이텍은 왜 조정을 받는지. 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부분 상당히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 사실 대유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런 재료에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대유 신소재가 계속적으로 강하니까 대유 에이텍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모멘텀적인 투자가 먼저 대유 에이텍에서 부정적인 그런 매물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대유 신소재는 조금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늘 시장 보시면은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도 지금 3에서 4%대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락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차라리 좀 보수적으로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고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예, 상담 고맙습니다.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신경 대표님의 상담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로엔과 모나미 상담 도와드렸는데 이 두 분께서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문자 잘 받았습니다. 고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ST큐브가 들어봤는데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3,820원 그리고 비중이 40%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 종목 주셔가지고 조금 네. 저도 좀 생소한 종목이라서 일단 네.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참 어처구니 없이 주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일단 여기 최대 주주가 황우석 그 박사랑 좀 친분이 있답니다. 근데 황우석 박사가 지난번에 그 세계 최초로 그 코요테에 대한 복제를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코요테 복제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가 황우석 박사의 그 어떤 인맥관계에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꺾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 끝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말하는 항상 윗꼬리 음봉 그리고 거래량이 유발이 같이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데 여기 큰 음봉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또 거래량 유발이 됐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반등 기대하기는 제가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 종목은 향후 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향후 6개월 안으로는 쳐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20원인데 이 종목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시고요. 손실이 적을 때 제가 보기엔 빠져나오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심기현 대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미들의 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